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 유튜브 게시판에 질문한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까지 다 보다 보면 제가 더 설명할 것은 없을 것도 같습니다. 선생님, 늘 도움이 되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듣기로 시험관은 주스에 맞게 딱딱 가야 한다고 하는데 초음파 볼 때마다 아기가 주스보다 3살씩 작아요. 6주 2일에 0.24cm에 심박 107bpm, 7주 0일에 0.7cm에 심박 129bpm이 나왔어요. 많이 우려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피검사 수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식 날짜와 피검사 날짜만 좀 알려주세요. 며칠 배양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일단 잘 뛰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유지되시길 빕니다. 쌤, 5일 배양이고 4월 21일 이식했으며 피검사 수치는 4월 30일에 116, 5월 3일에 642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수치는 잘 나온 거고요. 5월 13일이 5주 2일에서 4일 정도, 21일에 6주 3일 정도의 심음 120개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시험관 임신은 일반 임신과는 달리 마지막 피검 수치가 중요합니다. 600 이상 나온 날로부터 8에서 10일 후가 5주 1에서 4일로 계산합니다. 잘 들으셨죠? 일반적으로 주수 계산은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마지막 생리를 했고 2월 8일 생리가 없어 소변 검사를 해서 2주를 봤다면 이분은 5주 2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생리가 항상 28일이면 28일, 30일이면 30일로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생리를 2달, 석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1월 1일 생리를 했고 3월 1일 소변 검사에서 2주를 봤다고 임신 주수를 9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혈액 검사를 해서 판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시험관하기 시술하고 주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험관하기 시술은 자신의 마지막 생리 시작일과는 상관없이 피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계산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칠판에 글을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 시작일은 생리가 규칙적이면서 30주기 정도 이하인 경우에만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3일 배양 이식의 경우 당일 빼고 10일째 첫 검사 후 2번 또는 3번 검사 시행합니다. 5일 배양 이식의 경우 당일 빼고 8일째 첫 검사 후 2번 또는 3번 검사 역시 시행합니다. 마지막 검사 수치가 600에서 800 이상인 경우 그로부터 8에서 10일째 5주 2일에서 5주 4일 된 태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태 임신이라면 수치가 1.5에서 2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3일 배양이고 700 정도 나왔다면 일주일보다는 열흘 정도 지나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주수는 그때 단태 임신과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태 임신 후 일측 태아가 태낭 확인 후 유산이 되어버린다면 지금까지의 수치를 기반으로 한 예측은 의미가 없고 혈액 검사를 이틀 간격으로 한두 번 더 하고 전 수치에 비해 최종 수치가 2배 정도 올라가는 그 어떤 시점의 혈액 검사 수치가 만약 2000을 넘는다면 일주일 이내 태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전적으로 주치의 셈의 경험과 지식 등에 의해 임신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 참고 바랍니다. 자, 조금 이해되셨나요? 결국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이상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를 괴롭히는 또 다른 황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면 개구리 임신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말은 그냥 제가 이해되기 쉽게 만든 말입니다. 설명해 드려볼까요? 어떤 분이 3일 배양 배아 2개 이식하고 수치가 첫 검사 400 정도 매우 높게 나오고 재검 수치도 높아 의사 입장에서는 다태 임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초음파 보는 날 태낭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봤더니 작게 하나 보이고 그 다음 주에 좀 더 크게, 즉 심장이 확인되어야 할 시점에 난황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태 임신으로 생각하고 2, 3주가 지나 다시 태낭이 하나 더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배아는 착상은 된 후 자라지 않고 마치 동면하는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다시 발육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아직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태 임신의 경우에도 보여야 할 시점에 보이지 않고 피검사도 잘 오르다가 태낭이 보이지 않아 검사했더니 생각보다 낮게 나왔는데 일주일 후 다시 보니까 그제야 자라는 태낭이 보이고 난황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양호한데 2주, 3주 지나서 이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주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이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유산인데 그래도 아쉬워서 일주일 후 다시 봐도 문제가 있어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 약을 중단했는데 의학적인 면과는 너무도 다르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사실 참 당혹스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액검사 기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혈액검사 2회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피검사가 높게 나왔는데 이틀 후 두 번째 검사에서 말도 안 되게 10분의 1로 갑자기 하락하면 본 병원 임상병리 혈액검사 기계 오류를 고민하고 외주로 검사업체에 그 혈액을 보내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10년 동안 2케이스 정도라 너무너무 드물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임상병리사 담당 간호사 주치의는 이런 드문 경우에 기계 오류를 꼭 염두에 두고 다시 다른 검사업체의 기계를 재검하거나 다른 병원에 보내서 재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을 혈액검사 후 퇴낭을 언제 확인하는지,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주수 계산법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임신 시도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어떻게 오르는지 온통 신경이 쏠리게 되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분히 너무 불안과 걱정에 휩쓸리지 말고 지켜보시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엔 다 잘 해결될 겁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쓴 별작 시 한 편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에 대하여 서거기는 마음속 바람길을 느낀 적이 있는가? 혹은 켜켜이 쌓여 울어대는 서로 등진 추억이 있는가? 모두가 모두에게 따뜻한 손길이 될 수는 없으나 하나의 숨결이 어느 한 사람에겐 바람길을 지나는 등불이 되고 서로 등진 추억을 얼굴 보게 하는 기적이 되니 위로란 그래서 값진 것이다. 불안함이 내밀려와 얕디 얇은 내 심장 한가운데 꽂혀 흔들리면 난 흔연히 고통에 나를 내어 맡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로는 스스로에게도 가능하니.